강 실장님, 네. 맛없는데 줄 서는 식당의 비밀은 뭔가요? 마케팅이죠. 마케팅비 얼마나 쓰셨어요? 지금까지 한 2억 썼을걸요? 무조건 마케팅 업체는 연락이 돼야 됩니다. 마케팅 대행사 찾는 비법 있으신가요? 세 가지가 있습니다. 1번 제안서 받기, 2번 저희가 장사하면서 마케팅 비용만 2억 넘게 썼습니다.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업체를 고르는 과정에서 보통 왜 실패하는지, 그럼 어떻게 잘하는 대행사를 찾을 수 있는 기준 3가지,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진짜 받은 제안서까지 다 공개해 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부산 1등 쌀국수집 포멘티코를 운영하고 있는 오팀장 강 실장입니다. 네, 저희는 1년에 10만 그릇 쌀국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캐치테이블 1평균 132명 대기, 네이버 평점 4.56으로 91%가 만족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요즘 온라인 마케팅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잖아요. 네. 막 옆집도 마케팅, 뒷집도 마케팅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. 포멘티코 마케팅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? 매장 오픈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매장 바로 앞에 체인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집은 문을 열자마자 줄을 서 있더라고요. 문 열자마자 줄 서 있었어요? 네.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계속 보고 있다가 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행사 만나셨나요? 아니요. 저 사기 많이 당했죠. 처음에는 잘 잡히다가 서서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한 달은 잘했습니다. 근데 하더만 비지도 안 하고 3개월 지나니까 서서히 전화를 안 받고 빠이빠이 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조짐이 좀 보이나요?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의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. 자기가 못 잡으니까, 왜 잡았으면 계속 내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못 잡으니까 내한테 돈을 못 받는 거죠. 몇 년 계약하셨어요? 1년 계약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연락이 됐다가 안 됐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연락 안 되더라고요. 매출은 올랐나요? 초반에 첫째 달 시작했을 때 매출이 올랐어요. 그때 연간 키워드 마케팅을 했었는데 보장을 했어요. 25일 보장. 그럼 혹시 뭐 며칠 보장 이런 상품이 더 좋은 건가요? 저는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보장이 되니까. 그럼 보장 못하면 돈 한 푼도 안 줘요? 성금을 주고 그게 25일이 다 됐을 때까지 카운팅을 하는 거죠. 운동 갈 때도 횟수를 재하듯이 그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. 얼마 전 만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초반에는 상위 노출되고 매출이 진짜로 올랐다고 합니다. 근데 2달 후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왜 그런가요? 불법으로 어떤 작업들을 했겠죠. 블로그 배포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작업을 넣었다가 빼버리니까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.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가 저 끝까지 밀려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다시 기어 올라가야죠. 하나씩 작업해가지고 영수증 리뷰도 작업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저희가 강의를 갔는데요. 강연을 하시는 강사분께서도 이 어뷰징 하는 업체에 당해가지고 순위가 50위 밖으로 밀려났대요. 이렇게 강의에 나올 정도로 마케팅에 잘 아시는 사장님도 마케팅 대행사에 속기도 합니다. 이거는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대행사를 잘못 골라서 그런 겁니다. 이 3가지만 물어보시면 실력 없는 대행사 거의 한 80%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마케팅 대행사 어떤 업체를 골라야 잘 골랐다는 소문이 들까요? 일단 잘 되는 업체는 영업을 안 합니다. 딱 3가지만 저희는 물어봅니다. 그 업체 제안서를 요구하고요. 저희 매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. 대표한테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제안서를 요구한다는 건 뭐죠? 보통 영업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 와서 뭐뭐뭐 대표님 저희는 네이버 공식 마케팅 팀입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오면 저희는 바로 끊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전화 끊으면 카톡이 오고 메일도 계속 전화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그 연락된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달라고 한번 해봅니다. 상품 설명서나 그런 거 달라면 보통 한 50% 정도 날라가거든요. 보통 제안서 자체가 없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지식이 없으신 분도 있고 상품 설명서를 달라 하면은 주는 업체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근데 제안서 달라고 하면은 그 업체에서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 아니에요? 보통 실력 있는 업체들은 제안서를 보통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상품 설명서랑.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뭐죠? 네 대표님 제안서 검토해 보셨어요? 뭐 이렇게 전화가 와요. 한번 이제 제안서를 받았으니까
검토해봤다고 얘기하죠. 본 다음에 상품이 괜찮으면은 저희 매장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. 매장의 방향성이라는 게 뭐예요? 저희 매장은 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은지, 보통 A급지랑 B급지랑 마케팅 하는 게 틀리니까, 뭐 저희 매장만의 마케팅 툴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상권이 좋은 곳이랑 상권이 안 좋은 곳이랑 마케팅 방법이 다르단 말인가요? 마케팅 경쟁 강도가 센지, 아니면 마케팅 경쟁 강도가 약한지, 그러면 좀 비싼 마케팅 할 필요가 없는 거고, 작은 마케팅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? 이제 제안서를 보고 방향성을 설명드렸으면은 대표를 연결시켜 달라 해서 그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다 얘기를 합니다. 대표는 왜요? 보통 대표가 있으면 1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좀 체계도 있고 좋단 말이겠죠? 아까 연락 안 된 업체가 1인 기업이었죠. 예전에 배달의 민족 뜨기 전에 책자 아세요? 책자 하시던 분이 배민이 없어지면서 마케팅을 배워서 마케팅 한 대를 제가 잘못 고른 거죠. 처음 해봐서 잘 못 고른 거죠. 아, 그러면 너무 1인 업체보다는 체계적으로 갖춘 회사가 더 좋겠네요. 네. 어차피 두 명이 있으면은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. 그럼 도망가도 잡기도 쉽겠죠? 가보면 되니까. 여기까지 물어보면은 거의 한 80%는 걸러지겠네요. 네. 남아있는 20%인 대행사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조금 더 찔러보고, 간보고 한 3개월 정도 계약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제일 싼 금액으로 맞춰서 마케팅 한번 시작해보고요. 좋다면 후불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.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에 막 블로그만 한다면 A, B, C 업체 세 군데를 같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. 그럼 돈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? 한번 써보고 얘가 잘하는 것도 있고 이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 돈을 써보면 내가 배우는 게 많거든요. 왜냐하면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는지 상위 노출 블로그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 사실을 C라는 업체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마케팅 업체들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25일 잡을 수 있는데 걔는 뭐 10일밖에 못 잡았다. 그럼 C 업체는 일을 못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블로그도 이렇게 등급이 있듯이 마케팅 대행사도 이렇게 등급이 있다. 당연하죠. 일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. 보면은 제일 일 잘하는 애들은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는 애들, 피드백이 빠른 애들. 저희도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 몇 년간은 같이 잘 맞춰가면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세 가지만 해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네요. 그래도 금액이나 뭐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안서 안에 상품을 보면은 그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 알 수 있거든요. 보통 가격이 좀 정해진 게 있어요. 뭐 상위 노출은 얼마, 25일 보장이 얼마, 아, 그래서 제안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는 게 좋겠네요. 보장 상품인지 25일 보통 보장하거든요. 저희가 받은 제안서입니다. 여기 보면은 뭐 컨텐츠 영상 몇 개, 블로그 몇 번 발행하는지, 뭐 블로그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불러준다는지, 어느 사이트에 세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를 내가 보면 좋겠네요. 네네. 저희 받은 제안서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. 캡처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아무리 좋은 마케팅 업체를, 마케팅 대행사를 선택해도 광고에만 의존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잖아요. 왜냐면 플랫폼 정책이 바뀌거나 알고리즘이 변경되면은 하루쯤에 저희 광고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. 네이버도 1년에 한 2번 정도 개편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은 롤링을 한 번 돼서 다 섞어냅니다.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일을 하다가도 우리 가게만의 직접 채널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과 또 스레드를 운영하는 것처럼요. 우리 가게, 내 상품, 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.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채널은 더욱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.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사장님과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니까요.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마케팅 대행사를 선택할 때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은 어뷰징, 나락, 어뷰징 같은 문제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강 실장님이 알려드린 세 가지 체크 포인트. 제안서 요구하기, 매장의 방향성 물어보기, 대표한테 직접 상담하기. 이 세 가지만 해도 대부분의 안 좋은 마케팅 업자 80%는 걸러지기 때문에
좋을 겁니다. 실제로 저희도 이 방법으로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대행사를 찾아서 좀 저희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사장님들께서도 마케팅에 투자하시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하시고 동시에 직접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인스타라든지 스레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채널을 조금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 한다고요? 플레이스 나락 갔을 때 올리는 방법, 꿀팁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궁금한 점이나 이런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댓글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